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택군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노트북 에이수스 로그 게이밍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에이수스 로그는 뭐 이런저런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멋짐이 폭발할 것 같고 성능은 짱짱할 것 같고 누구라도 갖고 싶은 노트북, 뭐 우리와 같은 PC 덕후들 사이에서는 선망이 되고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죠. 그 중에서도 에이수스 로그 스트릭스는 정말 꼭 필요한 사양과 옵션으로만 구성해서 가장 현실적인 가격대로 제공하는 시리즈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0만원을 넘지 않는 에이수스 로그 스트릭스 G16, G614JV-N4117 게이밍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로그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모니터 저장 장치, 램, 그래픽카드, 포트 구성같이 노트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에서 부족함이라는 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i9-13980HX 하이엔드 CPU가 들어간 부분은 게이밍으로만 활용하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영상 편집 렌더링 같은 작업을 병행하는 분들에게 특히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9-13980HX는 14세대 i9-14900HX 프로세서와 성능 차이가 1%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동일한 CPU를 클록 스피드만 조금 조정해서 네이밍만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CPU들은 웬만한 하이엔드 데스크톱과도 견줄 수 있는 극강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CPU로 필터링 해보면 대부분 200만원은 가뿐하게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에이수스 로그 스트릭스 G16, G614JV-N4117 제품의 경우 200만원을 넘지 않고 카드 할인이 더해지면 180만원 전후로 구매 가능할 때도 있어서 가성비가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이라서 밸런스는 CPU 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긴 합니다. 그래도 TGP가 140W여서 게임에서도 부족함을 느끼기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메모리는 기본으로 5600MHz대 역폭에 DDR5 16GB가 한 개 장착되었고요. 한 개 더 셀프로 추가할 수 있어서 최대 32GB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기본으로도 훌륭한 1TB 대용량 M.2 NVMe SSD가 들어갔고요. PCI Express 4.0 기반이라서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에서 약 5000MB/s, 3500MB/s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M.2 여유 슬롯도 한 개 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용량 증설도 손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사양 또한 굉장합니다. 일단 16인치 IPS 계열의 패널이 사용되었고요. 2560x1600의 WQXGA 고해상도 16:10 비율로 작업에서는 넓고 쾌적하게 쓰고 게임에서는 고화질의 선명한 영상미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로그 스트릭스 시리즈답게 240Hz의 고주사율에 3ms의 빠른 음락 속도, G-SYNC까지 지원해서 부드러운 화면 전원과 게이밍을 경험할 수 있겠고요. DCI P3 100%의 색 지원율로 사진 보정, 디자인 작업에서도 훌륭한 옵션을 제공해줍니다. 그 밖에 500니트의 밝기, 안티글레어 디스플레이 등의 옵션으로 밝은 장소에서도 화면이 또렷하게 잘 보이는 등 디스플레이의 사양에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에이수스 로그 스트릭스 G16 노트북은 확실히 보급형 노트북과는 다르게 디자인에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매트한 질감의 묵직한 이클립스 그레이 컬러가 제품의 무게감과 고급감을 잘 살려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디자인을 보면 여러가지 멋진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두리라든지 모니터 상판, 키보드 상판 뭐 여러 부분에 걸쳐서 들어가 있는 패턴들은 화려하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게 절제되어 있어 딱 보기 좋은 수준으로 마음에 듭니다. 잘 보일 일 없는 핫판조차 이처럼 멋지고 디테일하게 디자인한 것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물론 이게 게이밍 노트북의 색을 띠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디자인의 멋짐과는 별개로 호불호는 분명하게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중에서 모니터 베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16인치의 육중한 몸집에 대비되는 매우 얄쌍하고 세련된 베젤은 상대적으로 더 얇게 보이기 때문에 근미래적인 디자인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디귿자 모양으로 들어오는 합판 전면에 RGB LED 바, 그리고 개별 RGB 라이트 탑재로 자유롭게 커스텀이 가능한 키보드의 RGB 백라이트까지 밤에는 더 감성 충만한 게이밍을 즐길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에이수스 전용 소프트웨어 아머리 크레이트 앱을 통해 RGB를 튜닝할 수 있고요. 아우라 싱크 기능을 통해 다양한 효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점 또한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에서 또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는 키보드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서 키보드는 게임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키감 같은 타건감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평소 익숙하게 사용했던 데스크톱 키보드와 비교해도 이질감이 없어 정확하고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노트북은 매우 훌륭합니다. 16인치 베이스라서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갈 법도 하지만 오히려 텐키리스 배열이 들어가서 마치 데스크톱 키보드와 같이 키보드를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만큼 키간 간격이 넓고 익숙해서 게임에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키간 간격이 넓어서 ESC 키와 펑션 키 4개마다 일반 키보드처럼 옆에까지 주고 있고요. 방향키도 정상적인 형태인 점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에는 5개의 유용한 핫키가 배치되어 있는데 볼륨 조절, 마이크 음소거, 성능 모드 변경, 아머리 크레이트 등의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어 꽤나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터치패드 우측 상단의 넘버락을 잠시 동안 터치하면 터치패드 위로 숫자키가 들어옵니다. 물리 버튼이 아니라 약간의 이질감은 있지만 굉장히 넓어서 옛날에 그 좁아터진 넘버 패드보다는 훨씬 사용이 편한 것 같습니다. 다만 숫자 패드를 활성화할 때는 터치패드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무게는 전자저울에 측정해보면 2377g이 나왔는데요. 스펙이 2.5kg보다 무려 120g 정도 가벼웠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스펙을 괜히 표기해서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스펙 대비 기대 이상으로 가벼워서 좋았습니다. 프로세서 성능이 높은 만큼 어댑터도 충분한 출력의 280W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출력 어댑터인데도 부피가 생각보다 작고 무게도 618g으로 생각보다 많이 가볍습니다. 노트북과 어댑터를 합쳐도 3kg을 넘지 않는 무게로 기대 이상의 휴대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게 휴대성이 좋다는 건 조금 모순된 표현이긴 하지만 i9-13980HX의 막강한 퍼포먼스와 RTX 4060의 게이밍 성능을 사용하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포트 구성은 왼쪽에 전원 입력 단자와 2.5GBps를 지원하는 RJ45 램 포트, HDMI 2.1, 썬더볼트 4 단자, USB 3.2 젠2 타입C 단자, 오디오 마이크 잭이 있고요. 오른쪽은 USB 3.2 젠2 타입 A 단자 2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썬더볼트 4 단자와 USB 3.2 젠2 타입C 단자로 디스플레이 포트 모니터 연결 또는 PD 충전을 지원해서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모든 USB 단자의 규격은 젠2 규격으로 10GBps의 빠른 데이터 연결이 가능해서 외장 SSD를 활용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시네벤치 R23을 돌려보면 멀티코어 점수에서 최고 32,338점이 나왔고요. 싱글코어는 2,128점이 나왔습니다. 24코어 하이엔드 CPU라서 i7 프로세서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데스크톱 CPU 기준으로 논K i9-14900에 거의 근접하는 성능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노트북 중에서는 작업에서 정말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픽 성능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벤치 점수는 평균 26,000점대가 나왔고요. 모바일 RTX 4070과 3000점 정도 차이로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RTX 4080을 갈 게 아니라면 RTX 4060이 가성비적으로 딱 적당한 녀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이렉트 12 기반 3D 마크 타임 스파이 점수 역시 1776점의 높은 그래픽스 코어가 나왔고요. 레이트 레이싱 성능을 가늠하는 포트로열의 경우는 5980점이 나왔습니다. 레이트 레이싱 설정은 끄거나 가볍게 주고 트리플 A급 게임을 상급 옵션으로 즐기기에 딱 적당한 스펙입니다. 오버워치2는 2560x160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하고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82, 최고 135, 평균 107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211, 최고 415, 평균 293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 정도는 너무나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고요. 배틀그라운드는 2560x1600 해상도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했고요.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 최저 61, 최고 112, 평균 79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46, 최고 332, 평균 218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부족함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싱글 메모리라서 울트라와 매우 낮은 옵션 간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로 즐길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A급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은 2560x1600 해상도에서 그래픽 울트라 프리셋으로 최저 47, 최고 69, 평균 54프레임을 보여주었고 그래픽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03, 최고 139, 평균 120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설정에서는 최저 38, 최고 52, 평균 44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리고요. 트리플 A급 고사양 게임 같은 경우 울트라 옵션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레이트레이싱 설정에 따라서 옵션을 조금 타협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웬만해선 최상급 옵션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만족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쿨링 솔루션부터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하판은 십자나사만 풀면 쉽게 열 수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엄청나게 큰 부피의 쿨링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후면 전체가 통풍구로 되어 있고 측면에도 열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벤트와 히트싱크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팬도 무려 3개나 들어가 있어서 공기 순환을 빠르게 해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히트 파이프도 이렇게 팬 하단까지 감싸서 공기의 흐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열을 식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CPU 칩셋과 히트싱크의 간극은 그리즐리 리퀴드 메탈을 사용해서 메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리퀴드 메탈이 서멀 브리스보다 발열 해소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쿨링 효율이 높다 보니 목표 온도까지 열을 내리는 데까지 쿨링 팬의 힘을 다 쓰지 않고 아낄 수 있고 동시에 소음도 줄어드는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배틀그라운드 게임 중에 CPU의 온도는 85도C 정도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지 높지 않은 온도를 유지해 주었고요. CPU 부스트 클록도 4.8GHz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열에 굴복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키보드 상판, 노트북 하판, 모니터 전면, 후면 모두 영상과 같이 구역을 나누어서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영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중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통풍구 같은 부분을 직접 측정하면 뜨겁긴 하지만 인체 공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만지는 부분은 미지근하지만 뜨겁지 않았고요. 뜨거운 바람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소음은 노트북 스페이스바 상단 7cm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29에서 30dB, 게임 중 풀로드 상태에서는 56에서 58dB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게이밍 노트북이라 소음이 있는 편이지만 앞서 설명했던 리퀴드 메탈의 납이 효과 덕분인지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고요. 발열과 소음적인 측면에서 모두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90Wg 대용량으로 들어갔고요.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8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남은 배터리는 83%였고 동영상 감상 기준으로 약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효율입니다. 대용량 배터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 시간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몇 년 전 게이밍 노트북을 생각해보면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가면 발열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중간 클록이 저하되는 스로틀링 현상 같은 게 문제가 되거나 그걸 막기 위해 CPU 온도 리미트를 90도씨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의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ASUS ROG 스트릭스 G16 노트북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보다 성능은 몇 배 이상 많이 좋아졌는데 그걸 성능 저하 없이 발열도 80도씨대로 유지할 수 있고 소음도 줄어들었고 이제 60번대 그래픽 정도만 되어도 게이밍에서 부족함을 느끼기 어려워졌고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노트북의 경우는 i9 13980HX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작업에서 정말 괴물같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게임만 하는 분들보다는 작업이나 영상 편집 등을 병행하실 분들에게 더 가치가 높은 노트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걸 20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가성비까지 겸한 노트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노리다의 택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